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네트워크 분야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용어나 어떤 의미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때 좀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쪽 내용이 자주 들어봤던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진 않지만 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트워크 구성 요소부터 배워볼 텐데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DNS, URL,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용어들이 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필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트워크, 그죠? 구성 요소가 되고요. 첫 번째로 나온 내용으로 IP 주소가 나옵니다. IP 주소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용어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IP 주소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주소죠. 인터넷 주소인데 인터넷 주소를 숫자로 표현이 된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숫자로 표현된 주소. 여러분들이 만약에 IP 주소를 보셨거나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보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192.168.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죠? 뭐 123.1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로 된 주소가 IP 주소의 뭐 일단 기본적인 모양인데요. IP 주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IPv4라는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IPv6이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틀린 거 맞는 거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IPv4는 30 전체 비트 수가 32비트예요. 그리고 이 비트 수는 8비트씩 총 4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84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자리가 8비트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4자리로 구분이 되고 있고 각 자리는 도트라고 하는 점, 도트죠? 그랬을까요? 이렇게 도트라는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192점, 이 도트죠. 168점, 이 도트입니다. 이런 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가 IPv4와 6을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6이 새로 나온 IP 주소의 유형이고 4는 과거부터 이제 써왔던 유형인데요. 이 IPv4가 좀 IP 주소 개수가 원활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컴퓨터도 많고 하다 보니 부족의 현상이 생긴 거죠. 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게 IPv6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호 호환은 잘 되겠죠. 되게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IPv4는 32비트, 8비트씩 4자리 점으로 구분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 갖고만 해보면 약간 다르겠죠. 그죠? 여기는 32가 128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 수는 16비트씩, 16비트씩 자리가 구분이 되고요. 8자리로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리는 점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 점 두 개입니다. 콜론이 구분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 수를 정확하게 여기 있는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32비트는 전체 비트 수이고요. 8비트 4자리인가, 16비트 8자리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고, 점으로 구분하고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점이 하나였는데 6이 되면서 IPv6이 되면서 점이 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Pv4는요. 총 5개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개 클래스. 또 클래스는 A, B, C, D, E 이렇게 5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주소의 그 클래스는 ABC를 써요. ABC를 쓰고, 우리가 실제 쓰는 건 이제 C 클래스 쪽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하고 E는 종류가 약간 달라요. D는 멀티캐스트 용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E는 실험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ABC나 이제 규모가 좀 다른 거예요. ABC이고요. E도 있는데 E는 멀티캐스트용, E는 실험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5단계로 클래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Pv6은 또 구분이 되겠죠.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v4는 5클래스로, 그리고 IPv6은 3가지의 클래스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숫자로 된 주소예요. 그죠?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하고, 이 IP 주소가 4와 6 두 종류로, 그죠? IPv4와 IPv6이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IPv6이 더 뒤에 나온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4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IPv4와 6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비슷한데 약간 용어가 달라요. 구성 요소는 IPv4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제 IP 주소를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필요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리고 또 DNS라고 해서 서버 주소입니다. DNS 서버 주소.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IPv4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6도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IPv6은 서브넷 마스크를 서브넷 접두사라고 그래요. 접두사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기본 게이트웨이와 서버 주소는 있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용어가 좀 달라요. 서브넷 마스크는 IPv4에, 그리고 서브넷 접두사 길이는 IPv6에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가 IP 주소는 들어봤는데 좀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여기 DNS 서버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메인 네임. DNS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도메인 네임 서버가 영어로 도메인 네임 서버. 그래서 DNS라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그럼 어떤 게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숫자로 된 주소로 잘 외우지는 않아요. 왜냐면 숫자로 외우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을 해두지 않습니까? 이때 전화번호를 외우는 번호는 예를 들면 뭐 한 10개 이내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딱 가족, 딱 자주 연락하는 뭐 친구 외에는
다 못 외우잖아요. 번호를 숫자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외우면 쉽죠. 저장해두면. 그러면은 부모님, 친구, 누구 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이름에 대한 전화번호가 나오면 전화를 걸 수 있겠죠. 인터넷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 구글, 뭐 다음 많잖아요. 여기 사이트들이. 근데 각종 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하면 네이버로 가고, 구글 하면 구글로 가고, 그죠? 우리가 특정 사이트의 그 인터넷 그 사이트 이름, 포털 명을 외우고 계시면 그 포털로 접속하는 게 수월해지시지, 네이버의 주소는 192.168. 이렇게 외우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숫자로 된 걸 외우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글자로 네이버 또는 뭐 구글 이렇게 한글, 영어로도 있지만 물론 한글로 또는 영어로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더니 어떡합니까? 해당 숫자로 된 주소로 변형해서 접속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접속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숫자로 된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하지만 그 숫자를 외우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거의 외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어떻게 접속해요? 하면 그 사이트에 한글이나 영어로 된 이름, 명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숫자로 된 주소로 바꿔서 인터넷이 원활하게 접속이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해하기 쉬운 문자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 불가입니다. 항상 고유한 주소가 돼야지. 왜냐면 이름 두 개면 어디로 갈지, 예, 안 되겠죠. 그죠? 예. 중복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을 접속을 하실 때, 근데 인터넷 주소 수준인데요. 제일 먼저 호스트 컴퓨터 명을 먼저 쓰셔야 되고, 그리고 소속 기관의 이름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의 종류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냐면 국가명. 요런 순서로 도메인 네임을 이제 우리가 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를 쓰실 때 보면 http 뭐 이렇게 점점 슬래시 www 뭐 네이버.com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점 아니라도 뭐뭐.co.kr 이런 거 있죠. 그 순서가 이런 형태의 순서로 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상위 맨 마지막에 뭐예요? 국가가 되잖아요. 그죠? 예. co.kr. co는 그 기업이고, 그죠? 예. 그리고 go.kr 이러면 정부기관이고, 그죠? 예, 이게 주소의 그런 의미로 오른쪽으로 가서 더 상위가 되겠죠. 이 기관의 이름, 그죠? 호스트명,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고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NS를 한 번 더 영어로 적어드리면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 뭐 시스템 서버라고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뭐 시스템 뭐 이렇게. 예. 그래서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서버 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고 역시 DNS가 해주는 역할은 비슷한 내용이죠.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꾸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이 DNS를 접속을 하실 때에는 전 세계의 도메인 네임을 총괄하는 것이 있겠죠. 왜냐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전 세계를 ICANN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문자, 전 세계 도메인 네임을 총괄하는 곳이고, 그럼 이제 이 한 곳에서 전 세계를 다 하면 일이 많겠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각 나라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그죠? 도메인 네임을 총괄하는 곳은 어딜까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KISA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두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세계는 ICANN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메인 네임을 우리나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AISA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NS를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나 DNS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름을 도메인 네임이라 하고, 이거를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로 바꿔서 접속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DNS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볼게요. 자, 네트워크 쪽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URL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원을, 영어를 풀어보면, 유니폼,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로케이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앞 영어를 줄여서 URL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주소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를 우리가 URL이라고 대용해서 쓰고 있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낸 표준 주소. 그것을 URL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 주소는요, 정식으로 이제 이게 해보면, 프로토콜이 먼저 와야 되고요. 프로토콜. 그리고 콜론에 슬래시 그리고 호스트 또는 뭐 서버의 주소를 뒤에 쓰게 돼 있고, 이 이후에 뭐 추가로 더 하시려면 콜론하고 포트 번호 이후로는 또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게 슬래시 하시면 파일의 경로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이 순서를 제대로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대충 비슷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프로토콜은 뭐 이런 거죠. HTTP 우리 인터넷 주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www 뭐 있잖아요. 네이버 이런 거 많이 하죠? 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후에 뭐 포트 번호가 있다면 번호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가 있다면 파일 경로를 또 여기다가 더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모양이고요. 얘를 외우는 것보단 뭐 얘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토콜 다음에 호스트 또는 서버의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파일 경로 배갈로 안에 있는 부분이 좀 혼돈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어떤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끔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는 서버넷 마스크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이 각각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구성 요소라는데 얘네들이 뭔가 왜냐면 지금 DNS 서버라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은 무엇인가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자 IP 주소에서요 문자로 쓸게요. IP 주소에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의 IP 주소를 하나의 IP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서브넷 마스크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숫자로 된 IP 주소에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IP를 여러 개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용어가 서브넷 마스크야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IP 주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 주소인 IP 주소 쓰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도 필요하고 기본 게이트웨이도 필요하고 DNS 서버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용어를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기본 게이트웨이는 그럼 뭔가요? 그러면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종류가 다르지만 다른 네트워크끼리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뒤쪽에서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중복해서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요 정도 용어 보고 용어가 다 구성요소가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프로토콜이 나오네요. 프로토콜까지 하고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프로토콜이 나와 있으니까 프로토콜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프로토콜은 뭔가요?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규약, 일종의 뭐 약속, 규칙, 뭐 규약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들이나 또는 네트워크의 어떤 인터넷 뭐 홈페이지든 통신망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전부 다 똑같이 못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서로 이런 약속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에만 부합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영화도, 목소리도, 소리도, 알겠죠? 뭐, 이렇게 그림도,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상호 쓸 수 있는, 그러한 규칙, 규약, 이런 부분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를 아예 선택하는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프로토콜 안에 되게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많은데 몇 가지만 축약해서 TCP라는 것도 있고요. IP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지만 TCP/IP 이렇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CP/IP는 이렇게 하나 그냥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 필수 프로토콜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TCP, IP가 없으면 인터넷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려면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TCP, IP라고 얘기하셔도 거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약속된 규칙, 규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TCP는 뭔가요? 라고 하면 TCP는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그러니까 주소와 정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내용 안에는 주소도 있고 정보도 있어요. 이 주소를 찾아가는 거지. 주소를 찾아가서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송수신자와의 주소나 정보를 묶어서 이게 패킷이 일종의 뭐 단위입니다. 단위. 패킷이라는 묶여지는 단위 크기인데요. 패킷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청 큰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패킷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엮어 놓으면 전달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가져다가 순서적으로 배열하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해줄 때 TCP가 필요한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송 데이터에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TCP의 주 기능 하면은 물론 이렇게 주소와 정보를 묶는 패킷으로 묶는다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흐름 제어와 데이터 에러 유무 검사. 예, 요 두 가지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런 좋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TCP/IP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 다른 프로토콜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밑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OSI 7 레이어라고 이제 영어로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OSI 7계층인데요. 이 계층도 알아놓으시면 좋으신데, 커말 2급에 뭐, 이렇게 아주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7계층을 이제 원래 앞 글자만 따면은 이렇게 돼요. 물대, 넷, 세프,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7개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물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그 계층, 이 두 번째 계층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이 세 번째 계층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하위 계층이에요. 물대 내가 하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풍인데 트가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트가 영어로 이제 된 건데 한글로 하면 전송 계층이라고 같은 의미인데 되고요. 그리고 세션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표라고 외울 수도 있는데 세표응이라고 외우는 분도 많아요. 이게 표현 계층이거든요. 근데 내릴게요. 길어서 트랜스포터가 표현인데 왜 제가 왜 푸라고 하냐면 프리젠테이션이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 계층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응용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대네트, 세프응, 뭐 세표응 이렇게 7개 단계를 외우고 있고 이 안에 물대네 세 가지가 하위 계층, 세프응은 상위 계층 뭐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때 TCP라는 계층이 이 TCP라는 게 이 표준 계층인데 어느 계층에 속하나요? 그러면 OSI 7계층 중 어디 계층이냐면 전송 계층에 해당합니다. 전송 계층. 전송이 뭐였어요?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전송 계층.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 중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내용까지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TCP, IP. 이 IP는 IP 주소의 그 IP와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IP는 IP 주소하고는 다르죠. IP 주소는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이고 여기서 말하는 TCP, IP는 프로토콜의 이름이죠. 규칙, 규약의 종류지요. 이 IP는 패킷 주소를 해석을 해주고요. 얘 둘이가 TCP, IP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TCP/IP. 묶어둔 이유는 얘네들이가 같이 있으면 더욱더 원활한 기능이 되는데 여기서 묶어주고 분류해주고 데이터의 흐름 제어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패킷이 묶어놓은 패킷에 주소를 누가 IP가 해석해줘요. 해석하고 나면은 주소가 해석이 되니까 어느 집이네 말 그대로 진짜 이 데이터가 어느 집 주소로 가야 되는지를 해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겠죠. 어디로 가자. 서울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결정을 해주죠. 결정해서 호스트로 전송을 해주는 그러한 계층에 해당을 합니다. 이 IP 계층은 OSI 7계층에 같은 계층이 아닙니다. 전송 계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계층에 해당하냐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 계층이죠. 그래서 IP는 네트워크 계층, TCP는 프레젠테이션, 전송 계층, 프레젠이 아니군요.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물대네트, 세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CP, IP에 대해서 살짝 했습니다. 이 프로토콜 종류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은 FTP. 이게 또 자주 보는 용어고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풀어보면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이렇게 되면, 예, 조금 전에도 여기, 트랜스포트, 이렇게 되죠. 이겁니다. 트랜스포트, 전송이죠. 예. 제가 트랜스포트라고 했지만 사실 트랜스퍼 계층, 이렇게, 트랜스퍼 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트랜스포트라고 제가 썼는데, 그죠? 예. 자, 그러면, 예, FTP,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파일을 주고받는 약속이다. 맞죠? 그래서 저는 FTP 하면 파일 송수신 그냥 이렇게 외워요. FTP 하면 파일 송수신이에요. 그냥 이렇게 매치해서 외워주시면 아 파일을 주고받는데 필요한 어떤 약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예,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ARP는 예, 영어 원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ARP 하면 이게 주소를 할당하는 프로토콜인데요. 근데 ARP 하면 어떤 걸 많이 해주냐면 물리적인 이더넷 주소를 찾아준다.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어, 조금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시죠? 자, IP 주소 숫자로 됐죠? 숫자로 된 주소죠? 그런데 숫자로 된 주소가 제가 말씀드린 192.168. 뭐 0.1 근데 저희 집 또는 뭐 친구 집 IP 주소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유기를 같은 걸 쓰면 그 해당 회사의 공유기에서 IP 주소를 255개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주고 하거든요. 이때 뿌려주는 IP 주소가 회사가 같으면 IP 주소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IP 주소가 근데 아까 IP 주소 보유하다 그랬는데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IP 주소는 다를 수 있어요. 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쓰는 IP 주소들은 공유기를 통하다 보니까 그 공유기에서 임의의 숫자, IP 주소를 뿌려서 사용이 되도록 연결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IP 주소가 어떻게 돼요? 공유기 때문에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접속하는 지장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다르냐? IP 주소가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이더넷은 랜 카드예요. 기계죠, 기계. 예, 이더넷 카드라고 합니다. 랜 카드, 이더넷 카드, 어댑터 다 랜 카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런 랜 카드의 주소는 다 달라요. 이 카드 자체의 주소가 있어요. 그 카드 자체의 물리적인 주소를 찾아낼 때는 ARP를 쓰시면 돼요. ARP라는 프로토콜이 찾아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영화 속에 나오는 사이버 이런 죠? 사이버 수사하는 곳이나 이런 데서 PC방에 있는 어떤 나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장소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위치를 빨리 찾고 이렇게 여기야 어디 주소에 있어 이래갖고 찾으러 가냐면 이런 이더넷 주소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IP 주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것들의 IP 주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IP 주소 내에서 실제 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랜 카드. 이더넷 주소 또는 어댑터 주소. 예, 다 같은 말입니다. 랜 카드의 실제 그죠? 물리적인 기계죠. 그죠? 하드웨어 장치죠. 랜 카드 주소를 예, 확인해서 찾을 수 있는 게 ARP다. 그래서 ARP도 가끔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넷 주소를 찾아준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SI 7계층 아까 제가 잠깐 해드렸죠. 자, OSI 7계층도 뭐 이렇게 7가지 계층이나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거죠. 기종이 서로 다른 컴퓨터도 기종이 다 다르잖아요. 브랜드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국제표준화 기구죠. 국제표준화 기구 하면 우리는 ISO입니다. ISO에서 OSI 7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DHCP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일단 조금 내려놓더라도 D 있죠, D. D. 문자로 D. 이 D가 다이나믹입니다. D 용어가 다이나믹이고 영어 원어문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이나믹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하면 동적이다. 동적이다.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HCP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주소 중에 자동 IP 주소, 수동 IP 주소도 있죠. 수동.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IP 주소 숫자를 찍어서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수동 IP 주소 중에서 자동 IP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DHCP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수동이 아니고요. 그래서 DHCP는 동적인 움직인다 그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내지는 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DHCP라고 꼭 외워놓으세요. 예, 잘 나옵니다. 동적이다. D는 다이나믹이야. 예, 다이나믹 생각하시면 다이나믹은 동적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이메일 여기 전저편 있죠. 전저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전저편까지 더 해볼게요. 전저편 하면 여러분들 이메일 아시죠? 그래서 예,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편지를 예, 두고 뭔가 이렇게 짧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통신이잖아요. 통신. 원래 통신은 항상 7비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비트 아스키라고 있습니다. 7비트 아스키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건 미국 통신용 표준 코드죠. 아스키 코드가. 그래서 아스키는 7비트입니다. 7비트 아스키 문자 하면 통신 코드야. 이렇게 외워 놓으셔도 좋아요. 전자표는 편지 주고 받는 거니까 통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아스키 7비트 문자를 쓰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요. 전자편이 편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요 기능 몇 가지 적어보면 이메일의 주요 기능입니다. 전자편의 주요 기능 회신 영어로 알아놓으실 영어로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리플리라고 합니다. 리플리 회신 답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회신도 있어요. 보낼 거야. 그럼 이제 리플리 올이 됩니다. 리플리에 띄워서 올 이러면 전체의 신 이렇게 되겠죠. 기능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냐면 전달 포워드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소록이라는 것도 있고 주소록은 이메일을 영어로 돼 있고 한데 예, 저장해 놓고 쓰는 우리 전화번호 저장하듯이 이메일 주소를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는 주소록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 답장도 있고요. 뭐 첨부도 있고요. 첨부는 이메일을 보낼 때뭐 그림이나 문서 파일이나 이런 것도 예, 같이 보낼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좀 잘 나와요. SMTP가 있고요. 그리고 POP3도 있어요. 그리고 IMAP도 있고요. IMAP이라고 하는데 있고요. 그리고 MIME도 있어요. 네 가지 정도는 잘 나와서 특히 SMTP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저는 SMTP 하면 이렇게 외웁니다. 이메일 송신. 그래서 메일을 보내려면 어떤 프로토콜 쓰나요? 하면 SMTP예요. 쉽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POP3는 이메일 수신 될 때 써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IMAP도 수신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면 두 개가 다 수신인데 IMAP은요 원격지 서버로부터 예, 이메일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IMAP은 잘 안 나오고 POP3가 좀 잘 나옵니다. 둘 다 수신이라는 거. 그리고 MIME에 아까 D가 다이나믹 하듯이 M은 멀티미디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MIM의 M은 뭐예요? 멀티미디어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풀어보면 왜 지금 전자우편에 이메일 편지 주고받는 속성에 MIME가 들어왔을까요? 하면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도 확인하고 실행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MIM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영상, 소리, 그림, 문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메일에서 열기 전에 뭐 미리 보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MIM이라는 프로토콜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잘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토콜 정리해봤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인터넷 주소를 얘기하고요.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이죠. 잘 돼 있고요. TCP/IP,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죠. 상업용 네트워크로 중앙통제기구인 인터넷에 의해 운영된다. 자,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없죠? 인터넷이 아니고요. 그죠? 저희가 중앙통제기구는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전 세계 그죠? ICANN 그죠? 또는 우리나라는 KISA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배웠고요. 인터넷 배운 적 없죠? 아마 이번은 옳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다. 맞죠? 그리고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예요. 월드 와이드 웹은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이 WWW고 WWW도 결국 프로토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적절하다는 것은 2번입니다. 인터넷 아니고. 다음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입니다. 그죠? IPv6은 앞서 8비트씩 16개. 맞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16비트씩 8개였어요. 이 반대로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28비트는 맞는데 16비트씩 8개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일단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 A부터 E까지,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되는 건 IPv4죠. 4. 4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IPv4와 호환성 낮아요? 좋습니다.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IP4와 6은 섞여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단축을 위해서 각 블록의 선행은 0이 생략할 수 있다. 자, 일단 1, 2, 3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자, 이 부분은 메모장으로 가서 저희가 또 IPv6 여기 할 때 여기서 추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지만 여기다 콜론이었잖아요. 콜론.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고 콜론 구분시 인터넷 주소에서 콜론을 구분할 때 만약에 그 주소 안에 숫자가 0이 들어가시겠지. 0 콜론 0 콜론 0 콜론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IPv4에도 128.0.1 하듯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이 들어갈 때는 0 생략이 가능하고요. 생략이 가능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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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죠. 그죠? 이런 예시를 생각해 주신다면 0을 쓰지 않으면 이 안에 0이구나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의 단축을 위해서 0이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이가 아니고요. 0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넷 주소 표준 체계 URL 형식으로 옳은 것. 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그죠? 프로토콜, 그리고 호스트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파일이 경로가 뒤에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생긴 게 비슷하게 적혀 있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이 뭡니까? 숫자로 된 주소를 문자로 된 주소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 1번이 예,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정확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소속 국가명, 기관명. 자, 국가가 처음에 오면 안 돼요. 국가는 어디로? 제일 마지막이었죠. 국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라 그랬습니다. 이 순서가 전체적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죠? 예, 싹 4개를 순서를 이 코스트 컴퓨터를 제일 앞으로 옮기시면서 예, 전체적으로 반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옳지 않고요. 퀵돔은 어, 도메인 네임을 예, 약간 짧게 줄여서 쓰는 건데요. 퀵돔은 제가 설명을 따로 일단 지금은 해드리진 않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co.kr 뭐 이렇게 뒤에 기관명 날짜 같은 걸 좀 줄이고 co라는 걸 줄이고 그냥 어, network.kr 이런 식으로 좀 줄여 쓰는 그런 건데요. 어, 도메인을 짧은 형태로 줄여 쓰는 것을 말한다. 예, 퀵돔.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때요? 중복 안 된다 그랬죠. 중복 안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를 사람이 씌운 숫자형태로. 아, 여기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답이 2개인 줄 알았는데 이건 틀렸죠. 숫자가 바뀌었고.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가 아니죠. 무슨 형태? 문자. 이거 잘못됐네요. 예. 함정이 들어있었네요. 저는 문자라고 봤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그죠? 예. IP 주소를 숫자로 된 주소를 뭐로? 문자로.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이 답은 3번이네요. 퀵돔은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network.kr에서 중간에 뭐 co. 뭐 any. 이런 걸 생략한 것을 퀵돔, 빠른 주소, 예. 빠른 도메인을 줄여서 퀵돔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 답이로 보이네요. 볼까요? 옳은 건데 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거죠. 도메인nem에서 도메인n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아니에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예, 이게 아니고 4번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는 예, 답이 잘못된 걸로 보여져요. 자, 여기는 문자 그죠? 그리고 순서 바뀌었고요.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예, 픽돔이 답입니다. 이거 3번의 답으로 정정할게요.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답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인터넷 수동으로 연결할 때 지정할 수 있는 TCP/IP 구성물수로 옳지 않은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IPv4와 IPv6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요소들 뭐였어요? IP 주소 있어야 되겠죠. 숫자로 된 주소. 서브넷 마스크 있어야 되겠죠. 도메인 네임 서버 있어야 되겠죠. 예, 필요한 애들입니다. 뭐 기본 게이트웨이도 있어야 됩니다. 어댑터 주소 예, 여기는 꼭 설정할 사항이 아니네요. 틀렸고요. 자, ISP가 나옵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KT, 뭐 LG U+, 뭐 SK 아시죠? 이런 통신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업체들이 전부 ISP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주소를 동쪽으로 할당한다. 동쪽 하면 다이나믹 기억하십니까? 다이나믹.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댑터 주소와 DHCP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전저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8비트 유니코드를 쓴다. 예, 잘못됐네요. 이메일은 통신이고 주고받으니까 7비트에 뭐였어요? 아스키 코드 기억나세요? 아스키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저편 예, ID 골뱅이 호스트 주소 이렇게 써고요. SMTP 이메일 송신, POP3 이메일 수신, MIME,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보내기 예신, 첨부, 전달, 답장 이런 거 전부 이메일에 쓰는 예, 그런 용어 기능들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원격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여기서는요. 파일 송수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송수신하면 FTP 외워달라 그랬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3번. 봐요. 1번, 3번. 그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외워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네트워크 관련 쪽으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